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5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33쪽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에 4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파트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린이든 코끼리든 사자든 아프리카 병원을 배회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하는 결정 대부분은 즉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포식자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계속해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집중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즉시적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행동은 즉시 분명해지고 곧바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 보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한 많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즉시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직장에서 일을 잘해냈다 해도 급여는 몇 주 후에 받는다. 오늘 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다음 해에 과체중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아꼈다 해도 지금부터 수십 년 후에 은퇴했을 때의 돈이 모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지연된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행동에 따른 보상이 전달되기까지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 환경 속에서의 삶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 최초의 현대적 인간은 대략 20만 년 전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이다. 이들은 뇌 용적이 오늘날 우리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첫 번째 인간종이다. 특히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부위인 언어 같은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이 오늘날과 비슷한 크기가 된 것은 20만 년 전이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의 선조들과 같은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연된 보상 환경으로 변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뇌에게 현대사회는 완전히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는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비욘세가 등장하는 것을 봤다. 세계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변화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주 약간 변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과 유사하게 우리의 조상들도 매일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고 다음 먹잇감으로 확보하고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지으면서 보냈다. 이로써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감각이 발달했지만 반대로 먼 미래를 고려하는 일은 적었다. 즉시적인 보상 환경 속에서 수천 세대가 이어지면서 뇌는 장기적 보상보다는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부른다. 과장된 가치 변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인즉 내가 보상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가치를 둔다. 이는 적절한 가치 판단이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보상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보상이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즉시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가? 왜 살이 찔 것을 알면서도 과식을 하는가? 뇌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흡연이 10년 동안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경감시킨다. 과식은 장기적으로는 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다. 모든 습관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불행하게도 이런 결과들은 종종 일렬로 오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반면 좋은 습관은 당장 즐겁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르게 된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이 성과를 냈고 그 일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기를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한데 묶어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앞에서 다뤘던 습관 쌓기는 습관과 즉시적인 신호를 묶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강화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묶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시적인 강화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같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유는 늘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건너뛰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지켰더라도 첫 술의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그 자체로 강화인자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될수록 자기 격려와 채찍질은 덜 필요하다. 보상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지속하게 한다. 장기적 보상은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즉시적인 강화는 단기간에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요약해보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진다. 1993년 캐나다의 에버츠버드의 한 은행이 트렌트 다이어 스미드라는 23살의 주식 중개인을 고용했다. 그는 신참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습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책상에 동그란 통 2개를 가져다 놓았다. 통 하나에는 클립 120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다른 통은 빈통이었다. 그는 매일 2개의 통을 책상에 놓고 영업전화를 걸었다.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 하나를 빼서 빈통에 옮겨 담고 다음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걸었다. 그 결과 18개월 만에 다이어 스미드는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 연봉은 7만 5천 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12만 5천 달러 정도다. 오래지 않아 그는 6자리, 즉 10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는 이 기술을 클립 전략이라고 부른다.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인 만족감을 높인다.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식습관 일지, 운동 일지, 펀칭형 고객 카드, 심지어 책의 페이지 숫자까지도 광범위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과정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습관 추적일 것이다.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가 표시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은 습관이 쭉 이어진 흔적을 그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치고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의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습관 추적의 이점을 살펴보자. 1.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습관 추적은 달력의 X 표시가 쭉 이어지거나 식습관 일지의 식사 목록처럼 시각적인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또한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측정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게 해주며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2.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동기는 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3.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즉, 습관 추적은 1. 우리에게 행동을 일깨우는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2.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보고 이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3. 성공적으로 습관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던 사람이 되어간다는 시각적 증거를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감. 추적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삶 전체를 측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추적을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을까? 먼저 가능하다면 언제든 측정할 수 있도록 추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놀랄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추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자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달력에는 매년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얼마나 여행을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일단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면 매주 또는 매달 달력에 추가로 기록해 복기하면 매일 추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용적이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추적하면 된다. 산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즉시 측정한 값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행동이 완료된다는 것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습관 쌓기 방법과 습관 추적을 한번 조합해 보자.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온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고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주 간단한 법칙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절대로 2번은 그러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1번 그러는 것은 사고이다. 2번 그러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 규칙은 습관을 잘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습관이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여긴다. 문제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전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은 습관에서 쉽게 탈선하는 위험한 요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다. 특히 습관 추적을 하고 있다면 말이다. 바로 측정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특정한 행동을 추적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숫자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이다.
성공을 분기별 수입으로 측정한다면 판매, 수익, 신용거래 같은 수치를 활용할 것이다. 속성 다이어트, 해독 주스, 지방 감소 약물 등을 이용할 때에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성공을 측정한다면 낮은 숫자를 추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이든지에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굿 하트의 법칙이 이를 설명한다. 경제학자인 찰스 굿 하트는 이렇게 말했다. 측정이 목표가 되면 잘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측정은 안내자로서 큰 그림의 맥락을 부여할 때만 유용하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숫자 하나하나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피드백을 받은 낱낱의 조각들일 뿐이다. 정리해보면 습관 추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습관을 기록하고 자신의 발전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측정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뭔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체중을 재지 않는 다이어트법이 체중 감소에 효율적일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울의 눈금이 바뀌지 않는데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다이어트의 동기가 무뎌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 외에도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인다든지 일찍 일어난다든지 성욕이 올라갔다든지 등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발전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들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 나쁜 습관들은 그 나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행동과 관련된 나쁜 대가를 치를 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틈이 없도록 만든다. 행동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출석이 학점에 반영되면 학생들은 수업에 잘 들어간다. 우리는 즉시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습관으로 뛰어든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국지적이고 실제적이고 견고하고 즉각적일수록 개인의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결과가 광범위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지연될수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덜 미친다. 다행히도 나쁜 습관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인 대가를 덧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습관 계약을 하는 것이다. 1984년 12월 1일 뉴욕에서는 첫 번째 안전벨트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꾸준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은 겨우 14%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야 했다. 이후 5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반 이상의 주가 안전벨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과 규제는 어떻게 정부가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한 규칙들을 지키는데 집단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안전벨트 법안, 식당 내의 금연 법안, 재활용 의무같이 새로 입법된 규칙들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은 특정한 방식으로 법안에 동의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나쁜 습관의 결과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규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머리를 빗고 이를 닦고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하는 것은 잠재적인 고용주들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 4번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에 대해서 읽어드렸고요.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